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경제 활동도 줄고 교통량도 줄어서 공기의 질이 중간에서 좋음 사이였다고 합니다. 요 몇 년간은 헤이즈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도 미세먼지 뉴스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가끔 지인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하늘이 정말 파랗더라고요. 해외 감염건이 매번 10건 이상이라서 앞으로는 그냥 해외 감염을 포함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9월 28일에는 2236케이스가 있었고요. 29일에는 조금 늘어서 2268건이 생겼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90명이 넘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부터 올해 약 7월까지 사망 숫자가 30여 명이었는데 8, 9월 사망 숫자가 급증하면서 9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나 스태프 등 130여 명이 코로나가 걸리면서요. 6개 병원에 7개 병동이 2주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15불에 항원 신속 검사를 해주는 센터가 오픈을 하는데요. 50명 이상 참석하는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필요한 사람,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외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하고 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싱가포르에 들어왔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코로나 항체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약하게 아프지만 심각하게 아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4가지 약이 지금 코로나 환자한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박사는 이들 치료제 중 일부는 실험실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보여졌을 수 있으나 실제 임상 연구에서의 결과는 여전히 두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어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코로나 현장은 아비규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PSLE를 보는 부모님들의 고통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쿼런틴 오다를 받은 6학년 학생들이 223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익명의 한 여성은 자기 집의 세입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세입자가 사는 방에 화장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확진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자신의 6학년 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PSLE 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서의 전화만 10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확진자가 시설로 옮겨지고 각각 다른 기관에서 6학년 아들 코로나 검사에 관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한 곳에서는 코로나 테스트 검사를 해주러 갈 테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고요. 한 곳에서는 병원을 예약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정보들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전해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보통은 하루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3일 동안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느라고 헬스허브 앱을 계속 열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확진자면 시험을 볼 수 없고 확진이 아니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 후에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정신없이 보낼 때 6학년 아들도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시험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아이들 모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여학생은 올해 만 13세인데요. 작년에 PSLE 시험을 봤다고 해요. A를 3개 맞고 B를 한 과목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6살부터 특이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도 나올 수 없었고요.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걷지도 못했었는데 재활을 열심히 해서 6개월 후에 걸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작년 PSLE 때는 암에 걸린 남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하늘나라 갔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졌었거든요. 아이 대신 부모님께서 학교에 성적표를 받으러 가셨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받으러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아이들을 그냥 건강만 해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의 인구 수가 코로나로 인해 기록적인 감소를 보였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5.45 밀리언으로 작년보다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인구에는 싱가포르원 영주권자도 포함되지만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많아서 인구 감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수는 1.4 밀리언으로 작년보다 10.7% 감소했다고 합니다. 담배 8갑을 플라스틱 가짜 쌍절곤으로 협박을 해서 훔친 사람한테 3년형과 12대의 태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끔 어떤 범죄는 생각보다 너무 형이 작다고 느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조차도요. 그런데 이거는 담배 8갑을 훔쳤는데 3년형의 태형 12대면 굉장히 많다 싶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밤 7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강도짓을 하면 최소 3년형의 태형 12대가 기본이고요. 죄질에 따라 최대 1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폭행이 낮에 이루어졌냐 밤에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벌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전에 친구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겨울에 낳았어요. 한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친구네 집에 아이를 보러 갔는데 이게 좀 방이 별로 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일러가 자주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신랑은 이미 주인집이 윗집에 살았었거든요. 윗집 주인집한테 얘기하러 간 상태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도록 안 내려오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내려왔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친구랑 둘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잘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 왜냐면 신생아인데 한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기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한 5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더니 뭐 이제는 뭐 단체로 몰려왔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막 하면서 소리만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얘기만 수십 번을 하다가 결국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것도 결국 이분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뭐 쓸데없다고 들을 거 없다고 하면서 저를 탁 밀친 거예요. 뭐 신생아가 있다고 이해해주고 말고 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 분께서 이게 그 사람이 탁 밀친 게 낮에 이루어졌냐 밤에 이루어졌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해가 지고 해가 안 지고에 따라서 이게 그 형벌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맘 같아서는 제가 진짜 너무 못됐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구가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이사 가겠다고 저보고 참으라고 오히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죗값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싱가포르 전기세와 가스비가 10월 1일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전기세, 가스비, 물세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대로 유지할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하는데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 오른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3.2%가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전기세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과거에 찍어놨던 영상들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전기세 아끼는 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들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포들의 기능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인슐린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이 아닌 포도당과 소화효소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연구원들이 밝혔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오래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코로나 생존자들 중에 감염 직후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중국인들만 관람객으로 받고 해외 관람
관람객은 코로나로 인해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들이 싱가포르에서도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뉴스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오차드의 한 카페에서는 달고나 모양 안 깨트리고 성공하는 사람한테 라떼 한 잔을 무료로 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틱톡에서는 MRT에서 딱지치기 하는 영상을 또 누가 올렸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를 만든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게임을 넣을까? 그러면서 5스톤이라고 우리나라 공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기는 진짜 그냥 돌멩이로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안에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걸로 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5스톤은 말레이 전통 놀이다라고 소개되면서 굉장히 오래전 옛날에 이게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 해요. 말레이 지역에. 근데 천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작은 돌이나 뭐 콩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던져가지고 받고 이런 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5단까지 있는 거잖아요. 5개 한꺼번에 잡고 끝나고 다시 하는 건데 여기는 막 7단, 8단 막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칵테일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기차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 처음에 싱가포르라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제기가 여기 온 줄 알고요. 이것도 말레이 전통놀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인 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팽이치기랑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스퀴드 게임 로고 스티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 코드 2021에서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사상 최대의 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쇼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2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황선홍 감독님께서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면서 만약 2편을 만들게 되면 혼자 대본을 쓰지 않고 라이터즈룸을 이용하거나 경험이 많은 디렉터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밝히셨대요. 2편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비석치기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비석치기라고 안 하고 비석각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돌멩이 세워놓고 멀리서 던져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뭐 한 발 뛰어서 넘어뜨리고 나중에 머리에 가져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40대 뭐 후반 50대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굉장히 초등학교 때 많이 한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뚝박기도 있고요. 공기놀이도 있고 고무줄도 있고 땅 따먹기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흙에다가 일단 손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 집 모양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돌멩이를 3번을 쳐가지고 돌멩이가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치고 다시 집 안으로 쏙 들어오면 이만큼이 다시 내 땅이 되는, 그래서 땅을 점점 넓혀가는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얼음땡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추억의 놀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추억의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BTS는 LA의 한 종합경기장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거라서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지수와 로즈가 명품 브랜드 홍보대사 자격으로 파리의 패션쇼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지수는 디오르 꾸띠르의 대표 옆 좌석인 제일 VIP석이 주어졌고요. 팬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즈는 에펠탑 근처에서 열린 다른 명품 패션쇼에 참석했는데요. 팬들이 확성기를 들고 로즈의 솔로곡을 연주해주고요. 로즈가 떠날 때 떼창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로즈는 코로나 이후로 팬들한테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는 게 처음이라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